그대를까 뭐라도 미친 듯이 새로워질까 들어볼까 둘이 나가는 얘기 드러나볼까 그대를까 뭐라도 미친 듯이 새로워질까 들어볼까 둘이 나가는 얘기 드러나볼까 가는 방송 골방을 탈출한 청춘들의 지역 민심 좌우 방송 귤 까는 방송 귤팟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네, 오랜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어요? 저희 골판 멤버들도 오랜만인데요. 오랜만이죠. 네, 네. 진짜 오랜만이네. 아니 소개는 한 번씩 네. 돌고 해야 되는 아니 지금 겁니까? 누구한테 인사를 하는 건지 확실해. 우리한테 하는 거야? 청취자한테 하는 거야? 일타투피로 자기소개하세요.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귤팟에서 빼빠를 맡고 있는 빼빠입니다. 이것도 무슨 소리야? 바보가 돼서 왔어. 사람이 바쁘더니 띨빵해졌어. 네, 안녕하세요. 맨발입니다. 예, 이코입니다. 네, 무슨 인사를 광전바닥의 MC입니다. 네, 광주형 감자입니다. 역시 밀어보실까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어.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봬요. 7월 30일 날 막방 하고 그럼 세 달이나 됐어요? 석달. 세 달. 시즌 2 석 달 만에 지금 시작하죠. 그 앞에 저기 들어보셨겠지만 오프닝 음악 네, 그 네. 만드느라고 석 달 걸린 거예요. 지금. 아, 네, 진짜. 그러죠. 그거 혼자서 다 만들었다고 만드신 분이. 아무래도 그 곡에 대한 소개나 좀 또 귤팟에 대한 애정을 보내주신 분한테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최승민 선생님이 만들어 줬는데요. 지금 그 곡을 혼자 작곡, 편곡, 그다음에 연주, 그다음에 이런 거 전부 혼자 다 해가지고 그분이야말로 정말 골방에서 못 나오고 계신 분이거든요. 네, 우리는 골방을 저희랑 탈출했는데. 딱 맞는 저희 우리가 지하에 탈출시켜드려야 계속해서 다음에 언제 한번 탈출을 아, 시켜드리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승민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저희 오늘은 이제 처음 오랜만에 세 달 만에 다시 인사드리는 거라서 노래를 쭉 들려드렸는데 느낌이 다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괜찮던데 노래. 저는 완전 좋은데요. 네. 이게 한 달 전에 나오지 않았나? 네, 저희들이 들은 건 한 달 전에 들은 것 같은데 들었을 때 저는 완전 반했어요. 저희가 사실 시즌 2 하자고 하긴 했는데 긴가민가 조금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노래를 딱 보내오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는데. 맞아. 저희가 시즌 1 딱 끝나고 한번 모여서 놀 때 부탁드렸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맞아. 예. 근데 그걸 안 잊고 혼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랐는데 뭐 좋은 게 나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며칠 후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듣고는 이거 안 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고퀄이야. 아니, 우리 너무 내용에 감사하네. 비해서 너무 고퀄이야. 그리고 이거 하려고 되게 많이 우리 방송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하긴 그런 막 느낌이 나야 노래를 만들 수 있는 네, 거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애정이 묻어나요. 가사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가사 뭐였죠? 그들을 까 미치도록. 미친 듯이. 네, 그럼 우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한 귤 까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얘기는 이어질 수 없어. 네. 저희가 처음에는 원래 골방 청춘들의 본격 지역 민심 방송으로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방송을 쉬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민심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실제로 우리가 지역의 민심을 좌지우지하고 있구나 이런 체감을 많이 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그 어디 가면 그걸 체감할 수 있어요? 아니 다들 귤 까는 방송 안 하냐고. 아, 그래요? 다들 뭐 하냐고. 보면은 저희가 회당 다운로드가 얼마나 돼요? 한 제일 까지 많으면- 맙시다. 천 넘은 거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빼빠 주변에 한 200명 있어가지고 조직력이 좋네. 그 빼빠 주변 사람들은 다 이걸 듣고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이제 친구 중에 같이 이제 술 잘 먹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듣는데 네. 한 명이 이제 시즌 2 한다고 하니까 내가 들어준다고. 예, 그래도 비록 한 명이지만 되게 열성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나름의 재미가 있더라고요. 별로 근데 같이 그 일하는 동료들은 별 반응이 없어요. 제가 한다고 했더니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약간 질투심?
모르겠어요. 저 말고 혹시 대신 갈 기자가 있으면 감자님 동료분들 중에 잘 듣고 있으면 저희 게시글 하나 남겨주세요. 신속하게 초대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멘트를 좀 바꿨어요. 저희가 골방을 탈출했기 때문에 한여름 골방을 탈출했기 때문에 골방을 탈출한 청춘들의 우리 지역 민심 좌우 방송으로 저희가 이게 뭐 B 노조 사무실에서 이거 방송 녹음하고 있는데 삐 노조라고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인다. B 노조. 근데 저희 방송 몇 달 안 했는데 몇 달 하는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원래 에어컨이 없는데 저희가 방송을 위해서 에어컨 놔불고 제가 좀 좁아가지고 이게 더 터버리고 사무실을 뭐 이런 귤 까는 방송을 위해서 사무실 날로 발전하는 거 아닌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자산 가치가 2배로 뛰었습니다.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네. 엄청나게 넓어지고 아까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이 동구 재개발 이 영역 사무실 같은 느낌이 그거는 사람 때문입니까? 이 사무실 느낌 때문입니까? 아니 사무실 안에 세면장 있는 거나 진짜 오랜만에 봐. 사무실 안에 세면장 있으면 보통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나요? 세면장이라니 세면장. 여기가 원래 교회 건물이었다 3층이. 그래가지고 예배도 보고 막 이랬었던 데라고 해요. 근데 오래된 건물이어가지고 뭐 돈이 없으니까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못 하고 그냥 치워놓고 사는 정도여서 독특한 분위기가 납니다. 앞에 왼편에는 세면장이 딱 크게 글씨가 써져 있고요. 네. 오른편에는 무궁화 그림이 딱.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 여러분. 절대 골방이 아닙니다. 이제. 네. 빼빠 사진이 없어졌네. 아, 그랬네. 네. 과감하게 어. 다 잘했다. 없앴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골방을 탈출한 청춘들이 지역 민심을 한번 좌우해 보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저희가 시즌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3달 만에 어디를 다녀오신 분도 있고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저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저는 진짜로 3달 동안 우리 거의 안 만났죠. 그렇죠. 이렇게 모인 적은 사람들이 없죠. 되게 친한 줄 아는데 3달 동안 거의 비즈니스 안 만났어. 비즈니스 관계였어. 사실 방송하려고 다들 처음 만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만 하는 사이인 거지. 그럼 뭘 더 해야 돼? 그냥 아이돌 유닛 같은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딱 만나서 프로젝트 하나 하고 헤어지고. 네. 아니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방송 뭐 원래 쉬기도 하기도 그랬지만 제가 빼빠고 임씨가 독일을 갔다 왔잖아요. 무려 한 달간. 부럽다. 왜 갔는지 뭐 어땠는지 뭐 간단히 길게 말고. 다들 별로 아니야 나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대신 얘기해줄게. 스페인에 게스트하우스 갔잖아. 그랬죠? 저희 팟캐스트 방송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유럽에서도 지금 아마 히트수가 몇 개 올라갔을 건데. 팟캐스트 과외 받고 오셨다고 하던데. 네, 저희 스페인하고 독일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스페인에서 우리 한인민박집 사장님이 저희 팟캐스트 이 팬이 돼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린 바로 다음 날 저한테 하신 말씀이 우리 팟캐스트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오. 조언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모두를 까야지 누구를 제외하면 안 된다라는 신신당부를 해주셨고 한국 광주에 10월달에 오신다고 했었어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들하고 시간이 맞으면 저희 방송에 최근에 이제 스페인 이 바르셀로나 이 독립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초대 자리를 마련해도 좋겠다. 10월 일이 일주일도 안 커진다는 남았는데. 생각을 지금 안 해보고 계십니까? 아니 연락 왔어요? 10월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네, 아직은 연락이 안 왔어요. 잊어버린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사장님, 그때 너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제가 스페인에서 안창살을 먹었습니다. 사주셨어요. 소주에다가. 아니 제가 비쌀 텐데. 임씨 방송 쉬는 동안 잠깐 만났었거든요. 잠깐 만났는데 그때도 스페인 게스트하우스 얘기밖에 안 했어. 독일을 간 거 아닙니까? 독일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그 뭐 독일에서 전시 본 얘기도 좀 해달라 뭐 그럴 때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그 남해에 가면 독일 마을 있잖아요. 거기 제 생각에는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안 갔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안창살에 한번- 소주까지 세상에나. 저는 임명규가 출국하지 않았다에 조심스러운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팟캐스트 피드백만 받은 거야? 네. 사람들한테. 그리고 재밌는 것은 제가 베를린에 가서 오. 팟캐스트를 하는 분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하시는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아트팩트라는 팟캐스트가 있대요. 거기에서 자기들 방송을 하는 사람들인데 저도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유명인처럼 말했어. 우리도 하고 있다 해가지고 명함을 줬어. 명함을 줬는데 팟캐스트 명함을 그분들은 제작했더라고. 어디 구경시켜줘요. 네. 그럼 저희들도 명함을 하나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불어로 돼 있습니까? 한글 명함이요. 한글 명함으로 돼 있어요. 그거 특이하다. 프로젝트 너 주소 보니까 전남 남해 이렇게 돼. 모바일은 0082로 시작해. 아니 지금 독일하고 스페인 갔다 왔고 한국 사람 만난 얘기밖에 안 해. 아니 근데 너무 독일 재- 진짜 왜 갔어요? 학생. 아 독일요? 현지인이 아니라. 아 독일에 이번에 올해 그 미술 축제죠. 미술 축제인데 카셀 도큐멘트하고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가 있고 베니스 이제 비엔날레가 이게 카셀 도큐멘트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 하는 행사고요. 이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는 10년에 한 번 하는 행사예요. 근데 베니스 이제 비엔날레하고 이게 올해 딱 겹친 거죠. 행사 일정이.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유럽을 방문하는 해였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저도 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카세라고 민스터 뭐 이런데 가려고 해갖고 갔죠. 그래가지고 뭐 작품들 많이 보고 그랬어요. 놀기도 하고. 진짜 혼자 갔습니까? 혼자 갔는데 왜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일주일 정도. 그래도 뭐 좋았던 작품 하나만 잠깐 얘기해줘요. 좋았던 작품. 검증. 너무 독일을 날카로운 간 질문인 것인가? 상황 같은데. 좋았던 작품은 이제 카셀 도큐멘타에서 좋았던 작품은 눈빛이 잘 흔들리고 있어. 지금 동공이 안 지금 안 떠올라. 잘안 떠오르고 안착살에 소주만 생각나는데. 그냥 그게 작품이라고 나 느끼세요. 진짜 그럼 의심스러운데. 아이 비행기 값이 뭐 안창살에 소주 이파이 먹었어. 제일 좋았던 게 이제 베를린의 이 뮤지엄들 그것들이 제일 아, 인상. 3대 행사는 다 기억이 하나도 네. 없어. 그렇게 3대 행사는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10년 만에 한 번씩 해도 뭐 별거 아니라고 이런 거예요. 오히려 일상적으로 이 독일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그 행사들 제가 이제 처음 간 이제 여행 계획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게 훨씬 더 저는 인상 깊고 좋았던 아 맞다. 것 갈 때는 그런 포부 있었잖아요. 그 외신보다 더 빠르게 현지 소식을 전하겠다. 안 그래도 어려운 일이긴 해. 그런 걸다 외신보다 더 빠르게 현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 독일에 지금 새로운 구구장당이 뜨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 그 이야기 전해준다고 해줬잖아. 그러잖아요. 독일 우익 게이들을 만난 거 이야기 해줬잖아. 게스트하우스 밑에 있어.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가 9월달이 독일 총선 기간이었어요. 독일 총선 기간이었고 또 스페인에 있을 때는 바르셀로나 이제 독립 그 투표가 진행되는 시기였고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때였지만 일단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그 독일의 상황이나 뭐 스페인의 당시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는 없었고 다만 이 하나의 성과라는 것은 우리 팟캐스트를 우리 한인 민박집 사장님한테 팬을 만들었다 뭐 이런 성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 줬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얻는 게 별로 없네요 지금. 이거 편집을 아, 많이 그래? 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너희들은 뭐 했어 근데? 재밌는 이야기 해봐 한번 3달 동안. 3달 동안. 뭐 휴가 때나 이럴 때 뭐 추석 때 어디 뭐 다녀오신데 아니 저는 솔직합니다. 저는 내 마지막 방송 때 우리 시즌1 빼빠가 물어봤어요. 여름 휴가 때 뭐 할 거냐고. 내가 집에서 애나 키운다. 나 그대로 지켰어 그대로. 추석 때나 이럴 때 계속 어디 애 안 가고. 보는 거죠. 예. 감자는 뭐 했어 감자? 저는 계속 일하고 그 진짜 일한 기억밖에 없어요. 돌아보니까. 근데 다만 이제 추석 명절 때는 이제 그 동생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뭐 친척들 만나서 술을 되게 많이 먹었던 기억. 이제 동생 결혼하는데 그 앞뒤로 또 친한 친구들이 또 결혼을 해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3-4번씩 불려가서 술을 먹는. 그러니까 이 결혼할 상황이 되니까 이 친구들이 아 이제 결혼하면 술 못 먹는다 이 생각에 진짜 툭하면 이제 술자리로 불러내더라고요. 그 저는 지금도 지금 장이 안 좋은데 지금 그 술 기억밖에는 없어요. 진짜 3달 동안 진짜로.
정말 그렇게 살지 마. 자랑이다 자랑. 아, 저 그렇게 살기 싫은데 아무튼 친구들이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그렇게 안 살려고. 딱 그때까지 11월까지만. 감자는 언제 결혼해요? 뭐 할 수 있어야 하죠 결혼을. 뭐 여러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임신은 언제? 난 스페인 가서 결혼할게요. 스페인에 누구 있어? 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 있지. 방송에 다 이야기하겠어요 어떻게? 아니 제 기억에는 그 맨발이 그 뭐지 휴가 때 여주 도서관에 가보기로 맞아, 했었던 거 맞아. 기억나는데 네. 아 전혀 안 갔어요. 전혀 그럴 계획만 있다고. 네. 근처도 못 갔어요? 예, 로망이었거든요, 약간. 그러지.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그 휴가 때 가고 싶다기보다도 진짜 1년, 2년 단위로 이렇게 그 도서관 옆에 살면서 하루 종일 책 보고 그다음에 일찍 들어가 자고 그다음에 내가 혼자 도시락 싸가지고 책 보고 이런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런 로망이 늘 있어요. 근데 내가 견적도 다 뽑아봤어. 1년에 얼마면 될까? 근데 내가 보니까 반값 30만 원. 그다음에 그 담배 한 보로 한 달에 소주 한 박스. 그다음에 나머지 쌀을 조금 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먹고 살면 될 것 같아. 인터넷도 신청 안 하는 거지. 핸드폰도 로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현실화가 안 그래서 됐을 때 1년에 한 로망이에요. 7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제가 유배라도 보내드릴까? 이러고. 아, 나 유배 가고 싶어. 근데 이게 별로 요즘에 유배가 없잖아요. 아니 휴가 때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갔다 왔어야지. 안 갔어. 아, 근데 저는 그 추석 연휴가 진짜 기니까 이게 제가 그 전에는 진짜 일에 중독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주말에도 항상 기사 체크하고 이런 게 습관이었는데 한 10일 넘게 기사 안 써버리고 이러니까 그 휴가 명절 끝나고 기사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또 사실 지금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왜 기사 하나 두 개 쓰기도 힘들고 아예 취재를 하기가 싫어 지금. 일을 하기가 싫어갖고 일을 하기 싫어. 이 기자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엄청나 지금 고민에 입사했어. 사춘기 왔구먼. 뭐, 사춘기.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사실은 여행 한 달 동안 갔다 왔잖아요. 지금도 아직 약간 이상해. 약간 이상해. 원래 이상했어요. 아 그래? 저도 추석 때 그 이제 추석이 기니까 뭘 할까 하다가 드라마를 하나 정주행했는데 아 나도 그랬는데. 아 그 뒤로 막 피로에 쩔어가지고 뭐 봤어요? 한참 됐는데 연애의 발견 정유미한테 완전 빠져버려가지고 아니 일 없이 이렇게 TV를 보다가 TV가 너무 안 아니라 어울리지 않아? 뭘 보다가 그 저기를 본 거예요. 정유미하고 저기 누구냐 안드로메다라는 노래를 정유미가 이렇게 피처링했더라고요. 근데 그 보는 영상을 봤는데 너무 그 분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유미의 어쩐지 좀 드라마를 주류적인 얘기 한다 했어. 금방 비주류로 빠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보니까 너무 보대끼더라고. 낮에는 조카들하고 놀고 밤에는 드라마 보고 추석 때 이렇게 살았더니 16회 돌파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 아니 나는 왕자의 게임을 정주행했거든. 오메.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완전 정주행을 했는데 내가 그 애랑 같이 보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야한 건지 몰랐어요. 보다가 3회에 한 번씩 배드신이 나오더만. 보다가 얘가 딱 이렇게 깨갖고 돌아보고 이렇게 텔레비전 볼 것 같은 거야. 그럼 이제 빨리 끄고 그래갖고 계속 끊어가지고 봤죠. 그래갖고 다 봤어요 그거? 내가 봤어 이제 와. 시즌 7까지.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애기를 본 게 아니구만. 왕자의 게임을 얘기를 봤구만. 재워놓고 새벽에 봐야지. 배드신 때문에. 그러면 일상이 아주 피로해. 너무 피곤해. 그거 보려면 체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게 체력이. 한때 저도 왕자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너무 중독됐어 지금 왕자의 게임. 무서워서 시작을 못 하겠어. 나는 사람들이 뭐 했냐고 해가지고 요즘에 구글 그 포토가 날짜별로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8월, 9월, 10월을 지금 제가 달력을 쭉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일이 있었던 게 일단 차를 폐차했어요. 왜? 그 충남 공주에 그리고 퀵보드 타고 다니잖아. 퀵보드? 나 퀵보드 타고 전동 다녔어. 퀵보드. 날래. 날아다니까. 생긴 거랑 달라. 어쨌든 공주에 갔는데 차가 퍼져가지고 차를 폐차했었던 아픈 사연이 있었고 생일날 친구들이랑 백수 해안도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고 추석 때는 하루도 못 쉬었어요. 매일 여기서 모여가지고 뭘 해먹고 놀고 자고 여기서. 그리고 한쪽에서 애들은 비밀의 숲 정주행하고. 비밀의 숲 최고죠. 엄청 재밌어요. 저는 안 봤어요. 저는 봤는데. 저는 정주행하는 사람들 옆에서 최고예요. 그냥 딴짓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이 공간에서 자고 먹고를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니까 엄마 이제 부모님이랑 가족들한테는 내가 추석 때 할 일이 있다. 진짜 유니온이야. 내가 추석 때 할 일이 있으니까 집에 안 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추석 당일날 어머니 아버지가 추석 음식을 싸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버지는 막 한숨을 푹푹 쉬고 있고 엄마가 무슨 일이냐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 나한테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야. 진짜 별일 없고 그 약간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못 쉬었어요. 하루도 못 쉬고 매일매일 모여서 놀고. 그럼 밥은 모여서 노는 거랑 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일도 그게 없는 달라? 휴식이 없었어. 세면장이 하나밖에 없어. 매일 놀고 먹고 여기서 그랬는데 여기 오면 마가린 밥 줘요? 마가린 밥 먹고 진짜 생활하시는 분 너무 재밌었던 게 저희 같이 활동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23살인가 2살 청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가족들하고 별로 안 친한데 가족 모임을 되게 자주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족들이랑 안 친하고 가족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미국 여행 갔다 오고 가족 별로 안 좋아하는데 행사 꼬박꼬박 다 가고 막 이번 주에 뭐 하냐? 그럼 나 가족들이랑 어디 갔다 와야 된다고 이런 이상한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추석 당일날부터 추석 연휴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우리한테 선전포고를 하더라고. 추석 연휴 들어가면 연락하지 말라고. 연락을 다 차단하고 자기는 잠적을 할 거래요. 알았어 해 연휴니까. 그랬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왔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집에서 여기를 출퇴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딱 앉아가지고 이게 가족이지 저게 가족이야 이러면서 우리한테 웃어줘. 가족 같다고. 저 가족에서는 취할 건 다 취하고 우리한테 정서적 안정감을 주. 는 이쪽에 마음은 이쪽에 정서와 혈연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 일주일 그거잖아요. 여기 10일 동안 여기 매일 왔어요. 시즌 2 나 깝깝해져 보네. 왜? 이런 분위기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약간 불황 분위기지. 그러니까 불황한 약간 분위기. 불안한데. 왜? 너무 근데 이거 듣는 사람이 그 공간이 도대체 어떤 공간이길래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오는 이슈가. 어찌됐든 아무튼 3개월 동안 가장 알차게 보낸 사람은 나네. 왜지? 다들 그렇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가족이 하나 생겼는데 뭔 소리야? 지금. 나 사운드 파크 페스티벌도 갔어. 아 그래? 그 어디서 한 거야? 양림동? 어디서 한 거야? 그 사직공원에서. 사직공원. 그러니까. 자 3개월 동안 그럼 광주는 잘 있었어요?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 아 그래? 누구 하나 안부 하나 묻지 않더라고. 우리 방송이 3개월 동안 쉬고 있었는데 광주는 아무 영향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우리의 빈자리가 느껴지려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됐는데 네. 아무래도 그와 관련한 거라고 하면은 이제 지방선거라거나 선거 관련된 이야기여야 될 텐데 뭐 아직은 막 불붙은 느낌이 안 들어서. 저희 방송의 특성상 빈자리도 저희가 주장해야 돼요. 어떤 게 빈자리다. 그렇지. 그러지 않으면 이 빈자리가 보일 수 뭐 없어. 누가 방송 안 하냐고 뭐 이렇게 보채거나 그런 사람 저는 있었어요. 저는 심지어 누군가에게 불려가서 방송에 대한 코멘트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락 오고 말씀하시고 아는 척 하시고 언제 오픈하냐 그리고 방송에 대한 디테일한 조언도 해주셨어요. 오늘 방송 나가면 또 빼빠 불려가가지고 코멘트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관심 있는 분들이 이번 쉬니까 확인이 돼요. 아 그러니까 안 쉴 때는 몰라요. 잘 모르는데 방송을 안 하니까 3개월 동안 쭉 만나면서 중간중간 물어봐. 요즘 방송 안 하지? 방송 안 올라오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근데 제가 방송하고 있을 때 제 거 페이스북을 다시 봐봤거든요. 근데 내 소식은 다 방송밖에 없어. 오늘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매주 한다는 게 생각보다 큰 밀도를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하고 나니까 좀 편하기도 하고 또 한편 허전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개인 삶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 월요일이 좀 그나마 좀 편한 날인데 이제 방송 때문에 좀 바빴다가 이제 며칠은 이제 방송 안 하니까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사실 또 한편으로는 방송한다고 핑계대고 빨리 퇴근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랬어? 이게 핑크에 빨리 사무실에서 뛰쳐나올 거리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기도 하고. 뭐가 아쉬운 거야? 다시 정확히 말해봐. 빨리 못 그 나온 이제 게 아쉬운 거야. 사무실에서 아무튼 그 뭔가 이 기자들이 기사 쓰는 공간은 뭔가 조금 무거운 공기가 흐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오래 있다 보면 그냥 좀 분위기가 침체돼. 제가 지금 항상 방송할 때 그런 것도 약간 그런 거 때문인 것 같은데 기사 마감하다 보니까 막 찌들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아무튼 제가 한 몇 년 전부터는 퇴근 기사 마감 끝나면
바로 그냥 저 먼저 가겠습니다. 이제 선배들 뭐 먼저 나가는 거 기다리고 이랬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막 칼퇴근 해버리거든요. 요즘. 그러고 보니까 출퇴근하는 직장 있는 거는 감자님하고 저밖에 없네. 저희도 그래? 출퇴근해요. 왜 무시합니까? 10일간 아까 출퇴근.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조찬도 7시에 합니다. 그 우리 감자를 좀 빨리 잘라주세요. 사장님 아니, 감자를 이게 잘라주세요. 일이 적다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이렇게 몇 시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조금 그러니까, 그런 제약이 있는. 또 이제 그 기사라는 이제 같은 업무를 계속 막 이렇게 아무튼 고민하고 그 반복하는 게 좀 저도 한 이제 5년 좀 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매너리즘 같은 거에 또 좀 빠지고 약간 좀 사장님 매너리즘에 빠졌답니다. 감자가. 이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약간 요 뭔가- 나머지 세 분은 좋게 말하면 프리랜서, 나쁘게 말하면 이제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좀 왜 그래? 말해봐. 나쁘게 말해봐. 야. 나쁘게 말하는 건 야 아니지만 나쁘게 말해봐. 초단 시간 근로자들. 아니 이 버젓한 사무실 안 보십니까? 저희는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프리랜서 뭐 능력 있으니까 뭐 프리랜서 뭐 여기저기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뭐 여러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돈 없으면 한 달간 유럽 여행 갔겠어? 그럼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맨발은 거기에 출근 시간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1교시가 내 수업이요. 아. 저는 이제 애들 가르치는 일 하는데 에. 매일 첫 시간이 제 시간이에요. 매일? 몇 시에 시작해요? 1교시가? 9시에 시작이야. 근데 그렇게 술을 먹고 그걸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도 한편으로는 오래 걸리잖아. 그 첫 시간 수업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싫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없으면 내가 사람답게 살기 어려울 것 같아. 매일 아침에 그래도 딱 긴장하고 시작하는 게 방학 때면은 확실히 느껴져요. 매일 애들하고 이렇게 수업 준비해서 수업을 아침에 딱 해버리는 게 저 리듬에 좀 좋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은 좀 짜증나고 귀찮아도 그게 없었으면 저는 완전히 1교시 수업하면 꼭 낮잠 자지 않아요? 난 항상 그랬는데. 아 잡니다. 그렇게 또 생활 리듬이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 원래 좀 내 낮에 잠도 자고 이러면 너 능률도 좋아지고 뭐 그럴 수도. 오래 자요. 저희 선생님 중에 그런 주장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해장국보다 해장 독서가 더 좋다. 근데 한 번씩 느낄 때가 있어. 늘은 아니고 도저히 아무리 좋은 문장을 읽어도 해장이 안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이렇게 되게 정신이 혼란스러운데 애들 가르치려고 어쩔 수 없이 책을 딱 보면 이렇게 되게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 같은. 약간 취한 상태로 보는 거 아니야? 맞아요. 좀 취해서 수업이 더 잘 될 때도 있어. 근데 맨발이 그 사는 집에서는 어떤 책이든 그래. 잘 익힐 것 그래. 같은데 아니에요? 맨발이 사는 그러잖아. 저 동네가 진짜 좋은 동네잖아. 저희 동네가 완전 그 명당이어가지고 큰 학자가 나올 동네라는 거예요. 우와. 그 위에 산이 이제 저희가 삼인산 밑에 사는데 삼인산 밑에 담양이 있죠, 담양. 예. 그래서 이제 맨 그 봉우리가 붓끝같이 뾰족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봉우리들을 필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옛날 사람들이 명당을 상상하는 방식이라는 거 하는 게 그렇게 고차원적이지 않아. 필봉 밑에서는 큰 학자가 나온다. 왜? 산이 붓끝같이 생겼으니까 붓끝같이. 그래서 이제 필봉 밑에 큰 학자가 나온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큰 학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제가 사는 데가 담양군 수북면이거든요. 그 수북 학구당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얼마나 큰 학자들이 나왔나 봤는데 진사 말고는 잘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아직 기운이 남아 있는 거고 큰 학자가 나올 수 있는. 나쁘게 말하면 뻥인 거지. 지금까지 진사 여러 명이 쪼개갖고 써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안 되니? 조금씩 다 써버렸어. 아니 그래도 필봉 밑에 큰 학자가 나온다는지. 아니 거기서 읽으면 책이 잘 읽혀질 거라는 것은 그 거기서 근데 경험적으로는 술도 더 잘 들어갈 것 같아. 제가 원래 책 잘 읽히는 공간이 술이 잘 그렇지. 먹히는 제가- 공간. 동일한 그래- 공간이. 최근에- 참 어렵네. 최근에- 그러면 술 먹고 책 읽고 술 먹고. 말해도 돼? 네, 어. 그대로다. 최근에 맨발 집 근처에서 이제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 왜 맨발 근처라고요? 그냥 맨발 집이라고 하면 맨발 되지. 집이라고 해도 돼? 맨발 집이. 맨발집. 맨발 집에서 술 너무 먹고 소심하지 않아? 술 먹고 잤는데 새벽 4시까지 술 마시고 그랬나? 근데 아침 9시에 일어나는데 전혀 머리도 안 아프고 뒤끝도 없고 그렇게 공기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술을 내가 보니까 좀 쪼개 마시더라고. 깨작깨작 먹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왜냐하면 내가 같이 먹었는데 나는 머리가 거기서 날마다 사는데도 깨질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좋대. 근데 내가 보니까 난 분명히 많이 마셨는데 전체 양이 수량이 생각보다 얼마 안 돼. 이렇게 설득력이 무너져. 술을 쪼개 마시고 그래. 저 빼빠가 이 약간 적응을 못 하고 있어요. 이 방송에 방송에 적응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뭐라 그래? 태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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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태업을 하면 보통 남는 게 있으니까 나오는 게 있으니까 태업을 하잖아요. 노동자들이. 뭐 남는 게 있다고 지금 태업을. 네, 다시 한번 추스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독일 갔다 왔다고 해서 독일 총선 이야기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재밌는 이야기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 근데 아까 임씨가 한 말 중에 그냥 이거밖에 기억 안 나. 스페인은 안창살이 맛있다. 그걸로 정리가 됐어. 소주하고. 소주하고. 끝났어 그걸로. 그 식당 사장님이 식당 사장님이 그 여자 사장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건 처음 들었네. 근데 또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그 식당을 둘러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혼을 3번 하셨어. 이혼을 3번 하셨는데 이혼 얘기하지 마. 내가 이혼 음료도 안 마시는 사람이야. 아무튼 이 방송 아무리 이제 팟캐스트라도 할 수 있는 이제 말이 있고 없는데 아무튼 재밌는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총선 근데 그분 들으신다고 안 했어요? 이렇게 아우팅. 아니 그건 민박집 사장님이 들으시고 또 식당 식당 사장님에 사장님 대한 안 이야기는 들으시는데? 우리 민박집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셨지. 네. 그러면은 그 민박집 사장님이 한 얘기를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남의 얘기를 왜 상관없어? 그래요? 스페인에 한인 그 식당이 엄청 많아요. 문제되면 다 임시가 책임지는 거. 아무튼 그래 총선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또 방송에서 풀어줄게요. 아니 그 비슷한 시기에 그 또 정치발전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또 독일 총선 그 보려고 갔었던 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팀들이 이제 써놓은 기사들을 봤더니 재밌게 잘 해놔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아니 물어봐도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아니고 다음에 기획으로 한번 우리 팟캐스트가 짚어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이야기지. 네. 어쨌든 오늘 저희가 너무 근황 토크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즌을 오픈하고 저희가 또 겨울을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귤 까는 방송 제철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귤 먹어야 될 때죠. 네, 귤 한참 많이 나올 때니까. 아이고 우리 윤정현 시장님 걱정돼서 제가 예.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아니 그 쉬는 동안에 어쨌든 지방선거 출마하실 분들 전화하라고 하셨는데 연락은 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럽에 가 있어가지고 네. 아니 뭐 그런 전화를 못 저랑 받았어요. 카톡 잘 하셨잖아요. 카톡은 되더라고. 그렇게 자주 하던데 유럽에서. 카톡은 되니까. 네, 앞으로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저희가 지방선거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전달해 드릴 것 같고요. 지역 민심을 정말 한번 좌지우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음. 최근에 광주에서 약간 정치하시는 분들이 유럽을 많이 가세요. 강기정 의원은 독일에서 갔다, 좀 독일 많이 가지. 살기도 사셨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윤장현 시장도 독일에 자주 왔다가 했다 했죠. 스투트가르트. 셰프트카트 모델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는 민영배 광산구청장이 지금 프랑스에 갔던데 프랑스에 가서 사회적 경제 무슨 행사에 참여하고 계시고 아무튼 유럽 쪽으로 자주 가시거든.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경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유럽 갔다 왔어 다. 저도 유럽 갔다 왔어요. 다 갔다 왔어. 뭔 소리요? 나 말해도 돼? 그거 다 구라야. 몰라요. 아니 민박집에만 있으면 모르지. 그 사람들이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알고 통쳐서 구라라 그래. 당신이야말로 사회적 안창살 말고 뭘 했어 거기서? 아니 그 사람들도 어디 가갖고 안창살에 소주만 먹고 온 줄 알아. 뭐 한 10일 동안 배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그래야. 다 그러고 쇼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 뭐 그런 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저희 어쨌든 그 쉬는 동안에 그 추석 연휴가 길게 있었고요. 또 추석 민심 같은 것들이 밥상에 많이 올랐다고들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 직전 직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도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실제 뭐 민심이 어떤지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상황들이 또 있는지 저희 오늘 교육가는 방송에서 말씀 좀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그 애정하셨던 광주바닥 또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후에 진행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시의 광주 바닥인데 오늘은 저 감자 먼저 소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했어.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이게 최근에 좀 보도가 나와서 좀 지역에서도 좀 많이 얘기가 됐던 기사인데요. 상무고가 있는데 이 학교에 그 육군 기갑학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상무고 자리에 있었던 이 부대에서 그 창설 기념비를 설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23일 만에 정확히 이제 9월에 설치했다가 10월 12일에 이제 철거가 됐는데 이제 그 사연을 다룬 이제 기사를 제가 이제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뭐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창설 기념비가 설치됐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철거됐던 거는 이 육군 기갑학교가 5.18 당시에 어떤 시민군들을 진압하는데 동원이 됐던 부대다. 좀 이런 좀 지적이 불거지면서 이 그런 5.18과 관련된 이 군부대의 역사적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충실히 전달하지 못하는 이런 기념비가 아이들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좋지 않다. 이래가지고 아무튼 철거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상무대라는 곳이 이제 상무지구가 예전에 그 상무대가 있던 자리잖아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 상무대에 있던 부대 중에 하나예요. 육군기갑학교는. 근데 이 학교가 상무고에 이제 창설 기념비 설치하기 전부터 그 건립하기 전부터 원래 상무고하고 어떤 자매 결연 뭐 이런 학교 같이 돼가지고 원래 그런 교류를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 해오다가 이제 1학기 말 정도에 부대에서 뭔가 이제 자기들 창설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기념비를 한번 설치하면 어떻겠냐 해서 이제 제안이 있었던 거고 이제 학교 교장이나 이제 이쪽에서도 뭐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그 취재를 하는 기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사가 먼저 제보를 주셨어요. 이제 그 9월 정확히 제가 9월 20일 날 이제 기념비가 설치가 됐고 27일 날 갑자기 이제 학교에 그 군인들이 이렇게 그 무슨 행사했을 때 빨갛게 막 악기 들고 하듯이 이게 왔대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이제 그 기념비에 그 천막을 쳐놓고 군인들 한 6명, 7명인가가 그래서 그 작게 조촐하게 어떤 기념 행사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수업을 하시다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창문에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기자한테 제보를 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좀 보태주셔가지고 이제 취재를 한 건데 그 이제 이 설치되고 나서 이제 그 학교 쪽 교장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뭐 이 부대가 이 그 잠시만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이 어떤 책의 내용을 보면 이 당시에 그 기갑 학교장이 사실 동원에 대해서 지금 어떤 거부 뜻을 나타낸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될 게 없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5.18 전남대 5.18 연구소 이제 김희성 교수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맞지만 295 기갑학교장인데 이제 그분이 당시에 어떤 동원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했던 것도 맞지만 어떤 진압에 동원이 됐던 것도 맞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이 부대가 확실히 어떻게 좀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가 사실 그 규명이 아직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쪽도 뭐 사실이 아니다 또는 이것만 사실이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이제 그 자문을 이제 기자가 받아가지고 기사화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아무튼 이제 교장은 처음에는 뭐 문제가 될 게 없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철거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보니까는 좀 주변의 반응이 의외로 뜨거웠나 보더라고요. 뭐 댓글도 많이 달리고 이제 학생들이나 뭐 이쪽으로도 많이 좀 퍼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교장이 철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면학 분위기 이제 수능을 앞두고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 이제 이 기념비를 철거를 했다 이제 이 소식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 소식을 준비해온 이유는 이 상무대가 이제 94년에 그 장성으로 이전을 해갔는데요. 그 안에는 사실 그 군인들을 교육하는 여러 부대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상무대라는 곳이 5.18 또는 그 5.18과 별도로도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제대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아무튼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되게 자기들 편할 대로 그냥 단순하게 기록하고 기억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무고의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기념할 때 뭘 놓치고 있는지 또는 뭘 생각해 봐야 될지 이런 좀 교훈을 주는 사례가 아닌가 해가지고 한번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그 5.18 관련해가지고 진상조사 특위도 꾸려지고, 예. 그리고 저 뭐야 광주교도소 지금 다시 네. 조사 또 들어갔잖아요. 이게 오늘 날짜가 지금 10월 23일인데 이 5.18 기념재단이 지금 광주교도소에 대한 어떤 발굴 계획을 확정을 지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 기자회견 갔다 왔는데 일단은 그 정문 들어가면 이제 후면 쪽인데요. 발굴하려는 위치가 그 혹시 교도소 근처에 쉐보레랑 기아자동차 있는 위치 아시나요? 고속도로 모르겠습니다. 있는 쪽인데 이 5.18 묘지 쪽으로 가다가 정문 쪽에서 좌회전 하면 이제 그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 그 위치가 좀 보이긴 보여요. 이제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이제 그쪽 위치인데요. 거기를 아마 117m 정도 되는 구간인데 빠르면 아마 30일부터 발굴할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갔다 와서 이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그 같은 시간에는 국방부 5.18 특조위가 또 이제 그 출범 40일을 맞았는데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전두환 정부 1985년에 80위원회라는 어떤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정부기관의 5.18 관련 자료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밝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5.18 진상 규명이 돼가는 와중에 근데 뭐 저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남아 있는 5.18 관련 흔적들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론이 지금 5.18과 관련한 역사적인 이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마 좀 이 강하게 좀 비판을 받았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제가 상무고는 좀 알아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왜 아냐면 제가 수업을 재작년부터 좀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제보한 선생님이 혹시 아니 그건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기갑 교육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어. 1년 전에 바뀌었는데 학교 분위기가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영향력이 그렇게 큰지 저는 몰랐는데 학교 막 전면에 그러니까 오직 공부 막 이런 막 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현수막이 막 걸리기 시작하고 제가 상무 정신으로 공부하고만 수업을 했던 이유는 그 인문학과 관련한 수업을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수업도 안 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새로 바뀐 교장 선생님이 지금 그 교장 선생님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아무튼 분위기가 이렇게 한 번에 한순간에 훅 바뀌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기사를 보면서 아 그래서 그분이 또 사고를 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찌 됐든 아무튼 그 교장도 그 면학 분위기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는 저는 이 생각도 들었는데 참 교장이 이란 사람들이 그 관리자란 사람들이 또 역시 뭐 수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구나. 네, 맞아요. 이런 생각도. 근데 이 철거한 이유치고는 좀 그렇죠. 옹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역사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건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기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보충적으로 그걸 기록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시끄러운 게 싫어. 이렇게 피해가는 거였잖아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피해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저도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논란까지도 잘 기록하는 기념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좋은 사태들만 우리가 기록하고 기념할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논란의 이 정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논란이 있는 것조차도 남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복잡한 건데 왜 이제
90년도에 이제 저기 소련이 붕괴하면서 그 수많은 레닌 동상들을 다 철거하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인상 깊은 사진이 레닌 동상을 네. 강에다가 이렇게 네. 떠내려 보내더라고요. 그 네. 요제프 쿠데르카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진 자체가 또 다른 엄청 대단한 기념물이 되긴 했지만 기념물들을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가, 그걸 남겨놓는 것이 맞는가,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의견에 되게 동의하는데 아무튼 이 기념물 자체가 어떤 하나의 어떤 시행착오, 단순한 시행착오로만 사실 좀 볼 수 없는 게 이게 좀 학교 현장에서 뭐 구성원들은 그 제보하신 교사나 이런 분들은 사실 뭐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뭐 절차상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지만 저는 이제 학교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세밀하게 어떤 자기들이 어떤 그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들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외면해 버렸던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과 같은 것이었는데 뭐 이제 교장 입장에서는 그냥 깨끗하게 철거해버림으로써 그런 것들을 덮어버리는 그냥 논쟁을 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기사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교장 쌤이 어떤 연유로 이걸 설치하게 됐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부대가 제안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부대가 육군 기갑학교가 이제 그 각 군부대별로 각 학교 이제 한 군데씩 하고 이제 계속 뭐 교류 활동을 이제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상무고하고 육군 기갑학교하고가 이제 올해 초부터 계속 이런 교류 활동을 해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갑학교가 가서 뭐 이제 보안 뭐 군 관련 뭐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자기들 활동 어떤 교육을 하는지 알린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왔던 데인데 그런 교류가 있던 와중에 이제 상무고가 그 육군 기갑학교가 있던 터니까 한번 이제 부대에서 그걸 이제 교장 쪽에 학교 쪽에 제안을 한 거고 이제 교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좋다 해서 받아들였던 거고 근데 이게 아무튼 설치를 했다가 뭐 교장은 나중에 설치를 하기로 하고 나중에 이제 구성원들한테 의견을 한번 묻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 뭐 이렇게는 해요. 근데 아무튼 구성원들은 그게 사전에 뭔가 이루어졌어야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고 아무튼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아무튼 설치한 그 배경 자체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제 교장도 이렇게 문제가 될지는 몰랐던 거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고작 있었던 게 책 읽는 소녀상이랑 그런 거나 있었는데 이런 걸 학교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해서 지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학교에 원래 있어야만 하는 동상이 이순복. 네. 저 때는 없었지만 그렇게 정해져 있지 이렇게 결정해서 매번 바뀌는 교장이 설치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근데 철거한 이제- 다음에 그 기갑학교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기갑학교 쪽에서는 뭐 따로 입장은 그렇지. 네. 근데 그 기념비 내용이 무슨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갑학교가 있던 네, 터다라고 이곳에.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럼 그냥 그 어떤 건조하게 객관적 사실을 그냥 알려주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쪽에서도 사실 그 부분을 제기를 하죠.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여기가 부대의 탯자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창설이 된 부대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거다. 근데 이 한편으로는 그게 또 이 광주라는 지역의 특성이 그 항상 이제 5.18이라는 되게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이 문제가 이제 결부가 되면서 이제 그때 당시 5.18 당시 그러면 기갑학교는 어떤 부대였냐? 5.18 어떤 진압에 동원된 부대가 아니었냐? 근데 좀 이런 문제가 터진 거죠. 그런 부대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 적시 없이 그냥 창설이 됐다는 기념비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아이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기억하겠냐 이제 이런 지적인 건데 그게 제가 기억이 맞는데 방금 찾아보니까 제 기억에 그 상무고 친구들이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을 네 세웠습니다. 제안해가지고 세웠었거든요. 상무고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는 방식처럼 이 적극적으로 이 학교의 주체들이 나서서 의견 수렴도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생겨난 거라면 크게 이제 문제가 되더라도 이제 다시 또 짚어볼 부분이 있겠으나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교장 선생님과 같은 권한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좀 소통 없이 진행한 부분 때문에 또 문제가 더 있었던 것 같고 또 지금 분위기가 이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5.18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핵심적으로 지금 계속 연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좀 더 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근데 학교 쪽은 문제를 이제 철거하는 것으로 조용히 덮고 싶었을 건데 그 이제 기념비를 철거하니까 그게 또 사실은 더 오히려 그 기사거리가 돼가지고 그럴 또 수도 있겠죠. 다른 데서 보도가 네. 더 많이 되고. 이거 저 뭐야 맨발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금 도청 원형 보존에 대한 문제도 사실 굉장히 지금 지역의 핫 이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사안인데 이거에 대한 합의 과정들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별건 이 아시아 문화 전당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원형 보존 민가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맨발이 하고 했던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합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대립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 뭔가 기억이라든지 기념이라든지 이런 일이 너무 순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좀 버려야 되지 않는가. 그 순수성 때문에 많은 것이 왜곡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사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어떤 정신적인 걸 기리기 위한 장치로서 기념물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는 건데 그 기록이나 기념물이라고 하는 걸 너무 절대화하는 거 그건 좀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기념물이든 그렇지 않은 기념물이든 둘 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제 참 그 약간 여담이긴 한데 다카하시 데츠야라고 하는 철학 교수인데 그 사람은 국가가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는 분인데 우연히 이제 광주에 강의 오셨다가 그 전북이나 전남 일대를 이렇게 제가 운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어디 좀 큰 묘비만 봐도 저거 뭐냐? 오만 걸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그 사람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과거의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연구 중인데 뭐 몇 동만 보면 진짜 다 물어봐가지고 통역하시는 분이 그 묘비에 써져 있는 글이 이렇게 안 좋은 글들이 있잖아요. 이게 한문 글들이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글을 번역해서 읽어줘야 되나 이렇게 투덜투덜하면서도 이렇게 읽어줬는 그래서 저도 그 사람하고 다니니까 안 보이던 묘비명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분명히 기념하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현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것도 아주 순수한 그 사태를 기억할 수는 없다. 기갑학교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면적인 면 중에 그렇죠. 일부를 이렇게 적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소식은 뭐 여기서 정리. 그럼 다음 소식 제가 전할까요? 네. 저는 지방선거 와우. 지금 이야기하려고 가져왔는데 가져온 거는 이제 기사라기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 7월에 한번 조사된 게 있고요. 이 최근에 10월달 이 추석 바로 지나자마자 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해서 이 기사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다들 여론조사 결과는 보셨죠? 네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거? 10월달 이번에 나온 거. 10월 15일. 예예. 이번에 뉴시스하고 무등일보하고 그 사랑방 거기에서 이제 해갖고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네. 이게 일단 가장 관심이 많은 사안 누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냐라는 거였는데 아시다시피 이용섭 이분이죠. 지금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시장 후보. 예, 광주시장 후보 말씀. 제가 알기로는 7월달 조사에서도 순위는 똑같았던 걸로 알고. 예예예. 순위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 이용섭 후보라고 해야 되나? 이용섭 위원장이죠 지금. 위원장 지금 부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이용섭 부위원장이 1위를 했는데 이 퍼센티지를 보니까 24.3% 정도 나왔네요. 근데 2위가 누구냐면 지금 현 윤장현 시장. 퍼센티지는 13.8%인데 거의 10% 가까이 지금 차이가 있죠. 1, 2위 차이가 10% 차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2, 3위의 순위 차이는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오차범위 다 내네요. 예. 3위는 강기정 그 전 국회의원. 네. 그리고 4위가 이 민영배 지금 저 광산구청장 7.2%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이 다 지금 1, 2부터 4위까지 된 사람들은 다 민주당 후보들이에요. 예. 민주당 후보군. 예, 후보군이죠. 국민의당 후보들이 가장 높은
득표 이렇게 지지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박주선 지금 국회의원 4.0%거든요. 예, 얘가 가장 높아요. 4.0%가. 그다음에 뭐 이동철 뭐 지금 국회의원 김동철일걸요? 김동철. 예. 이분들이신데 이게 제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어요.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재밌는 게 보여요. 재밌는 게. 뭐가 재밌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 후보들의 이 장단점이 다 저는 이제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밌는 것이 강기정 이 지금 뭐라고 해야 돼? 후보라고 해야 돼? 강기정 전 의원이니까 전 의원. 강기정 씨라고 하면 안 돼요? 알아서 하세요. 아 그래도 돼? 알았어요. 강기정 씨, 강기정 씨의 경우는 재밌는 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지지율이 낮아요. 그리고 20대하고 40대가 좀 높게 나왔어. 평균 이상으로 나왔고. 그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아니에요? 아 근데 다른 후보들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 각 후보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남성과 여성은 비슷하게 지지율을 보내요. 그런 상황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용섭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어 강기정 씨하고 민영배 씨, 윤장현 씨는 남자 여자 여성이 성적인 성별에 따른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용섭 씨 이용섭 씨 같은 경우는 남성이 압도적이에요. 훨씬 지지가 높다는 건가요? 남성들이 훨씬 더 지지율이 높아요. 그리고 오히려 민영배 씨나 윤장현 씨 이분들은 여성 지지가 더 높아요. 특히 여성 지지가 높은 사람은 민영배 씨. 예. 이거 재밌더라고요. 왜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아직 그래요. 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드릴게요. 거기까지 준비해 갖고 오세요. 알겠어.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은 강기정 씨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지역이 북구, 당연하죠. 북구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당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당연히 뭐 많이 좀 지지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민영배 씨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면 광산구에서는 18%를 득표했어. 18%를 나왔어. 근데 동구하고 동구는 0% 나왔어요. 동구는 0%. 남구는 2%. 남구는 2%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영배 청장의 경우에는 광산구에서만 높은 득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용섭 씨가 지금 원래는 광산구가 자기 거점이었잖아요. 근데 광산구에서 평균 이하가 나왔어요. 자기 지지율의 평균 이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산구는 확실히 민영배 청장이 많이 이제 세를 잡았다. 세다. 라는 걸 이제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강기정 씨도 그렇고 민영배 씨도 그렇고 이제 현직 예. 자기 이제 그 지역구였던 곳에서 네. 이제 높은 지지율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광주시장 선거인데 네. 광주시가 자기의 이제 지역구였던 우리 윤장현 예.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1등하고 한 절반 정도밖에 그렇죠.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예, 사실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예. 특징이잖아요 이번 예, 여론조사에서.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윤장현 시장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의를 해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측근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 좀 자본도 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용섭 씨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은 거를 잘 네. 그 이유를 이렇게 찾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용섭 씨에 대한 지역의 평가가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용섭 씨를 저는 좀 높게 평가를 안 해요. 근데 진짜 메일은 진짜 자주 줘요. 자기 활동에 대한 알림 메일이나 이런 건 정말 잘 하시는 분이신데 살펴보니까 이분이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 직업군을 보니까 좀 특이하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고 오히려 60대 이상 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는 지지가 떨어져요. 네, 지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40대가 가장 이용섭 씨의 지지율에 걸맞는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제 나름대로의 분석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영섭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가장 많이 중앙 언론에 나오는 후보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직 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부위원장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장관급이에요. 예, 지금 일자리 관련된 일들을 쭉 끌어가고 있고 그 일자리 현황판 아시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계속 중앙뉴스에 많이 얼굴을 비추는데 지금 이제 뭐 언급되는 후보분들이 다들 이제 각각 뛰어나신 부분들이 있지만 이종섭 그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제 중앙의 여러 가지 부처를 고루 그 경험하셨던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리고 장관 2번. 까지도 했었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로 가장 많이 언급됐었던 분이시기도 하고, 예, 다양한 보직들을 두루두루 거치면서 지역민들이나 호남민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인지도가 높은 후보잖아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어쨌든 출마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마이크들이 가면서 계속 그 지역 사람들의 기대감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일자리 문제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대하는 정부에 기대하는 어떤 모습들까지도 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역이 없으니까 좀 더 값이 잘 나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좀 느껴졌고 정통적으로 어쨌든 그 40대 화이트 칼라 뉴스를 많이 보는 남성들의 지지가 높다는 것은 그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 특이한 거는 민영배 구청장 여성 유권자 지지가 좀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언급되어 있는 후보들 중에 가장 이제 여성 유권자들의 삶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의제를 다루는 후보잖아요. 예를 들면 광산구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그 사회적 경제라거나 마을 공동체 관련된 그 어떤 정책이라거나 또 구정이 많이 본받을 만한 이제 뭔가 모범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을과 관련한 사회적 경제 그런 행사들도 많이 하잖아요. 박람회 같은 거. 그러면서 좋은 구정을 펼치고 있는 후보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윤장현 시장님의 이 지지나 이런 것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궁금한 게 현역 시장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재선에 대한 의지도 명확하게 밝히셨고 최근에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시민적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추이가 뭐 어떻게 올라가는 추이인지 아닌지 뭐 주춤한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 아직은 좀 더 이제 여론조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적이 좀 덜 됐죠. 예,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 되면 아주 범물 쏟아지듯이 쏟아질 것 같은데 추이를 보기에는 아직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제 생각에는 윤장현 현역 시장이 이 다른 여론조사 보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1위하고 2위하고. 네.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렇게 잘했다라는 평가라기보다는 이 정도의 이게 4년 동안 여러 가지 이 현역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자기 역량을 잘 보여주진 못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또 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들어맞는 게 뭐냐면 이게 여론조사에서 다음 시장 후보로 적합한 이 범주 같은 것들을 이제 물어봤어요. 이를테면 공약과 정책을 먼저 볼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능력을 먼저 볼 것이냐, 도덕성을 먼저 볼 것이냐, 정당을 먼저 볼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 게 있는데 여기에서 능력 면에서 가장 높은 이 지지를 받은 사람이 이용섭 씨. 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용섭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정책 공약과 관련한 면에서 가장 뛰어난 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으신 분이 바로 민영배 청장. 예, 이미지가 짝짝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윤장현 시장은 이제 이도저도 아니고. 윤장현 시장은 잘 안 들었어요. 예, 윤장현 시장은 어디에도 들어간 것이 없고 지금 이렇게 결과가 좀 나온 상황이죠. 예. 저는 약간 이게
지금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약간 워밍업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일종의 그 중량감 순위로 좀 나온 거 아닌가. 인지도 순위. 이용섭 위원장이 어쨌든 가장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 장관 자리부터 국회의원도 재선했고 뭐 이런 거고, 강기정 의원 삼선 의원 출신이고, 윤장현 시장 현직 시장이고, 현직 그다음에 구청장 뭐 이런 순위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 했던 커리어가 반영된 측면이 굉장히 크고, 누가 어떻게든 이 선거에 이슈를 먼저 선점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뚜렷하게 등장한 이슈가 없잖아요. 없죠. 부딪히는 면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무래도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은 많은 자리를 이렇게 해봤던 사람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여론조사는 사실 유의미한 거는 그러니까 유의미한 그나마 좀 그 뭔가 분석을 뽑아내자면 아직 절대 강자는 없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후보가 많은데 사실 이용섭 그 부위원장이 그 지방지하고는 인터뷰를 지금 아예 중단했거든요. 이 광주시장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이 하도 쏟아져서 일부러 좀 중단하고 있고, 이제 공식적인 멘트 자체가 이제 일자리 위원회 업무에 집중하겠다 이건데, 그 이용섭 위원장을 그럼 뺐을 때 이 표는 과연 또 어디로 갈 거냐.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사실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여론조사의 수치 자체로는 누가 유리하다 이걸 따지면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현직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현직을 이 선거 때문에 그만두면 리스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미지가 생기잖아요. 게다가 여러 차례 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언제죠? 5월 말인가요? 이제 5개월 부위원장 맡은 지 5개월 됐잖아요. 5개월이니까 앞으로 이제 본인 선거전 뛰어들려면 1년을 채 못 채우고 그렇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그만둬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좀 곤란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도 일부러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멘트들을 안 하려고 쉽게 연착륙할 수가 없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리스크가 없거든요. 심지어 이제 강기정 의원도 전직 의원이잖아요. 그런 현직으로 뭐가 없으니까 현직 의원 상태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약간 리스크거든요. 왜냐하면은 지역민들이 투표를 해줬는데 그 인물을 중단하고 나오는 거니까 리스크가 클지 작을지는 알 수 없어도 약간의 리스크는 있다고 봐야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이용섭 위원장은 생각보다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그 워낙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무튼 내년 지방선거가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어떤 평가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민주당이나 어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카드, 특히나 이제 광주시장 선거, 수도권 이런 비롯한 이런 격전지에서는 가장 확실한 카드가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누가 가장 확실할 것이냐, 이걸 고민할 수도 있다. 광주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걸 고민하기 좀 불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전남도지사라면 모를까. 왜냐하면 지금 여순위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국민의당 후보로 나올 만한 사람들이 그렇죠. 별로 강자가 없어요. 지금 1, 2, 3, 4위 전부 다 5위까지도 전부 저기잖아요. 민주당 사람들이죠. 5위, 6위까지 그러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후보들이 다 순위가 낮은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근데 본선에서 사실 뭐 윤장현 시장이 예를 들어서 공천을 받아서 나간다. 근데 또 국민의당 뭐 삼선 이런 중진 의원 출신의 의원하고 맞붙는다. 이러면 또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민주당 입장에서 근데 이 광주시장 선거라는 거는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무시는 하지 못할 거다. 오히려 네, 이런 이제 거죠. 전남도지사 같으면 이제 박지원이 도전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공천이라든지 이런 카드에 대해서 그러겠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용섭 부위원장은 어찌 보면 여기 지역 의원을 2번이나 지냈는데 계속 중앙 정치인 같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게 플러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마이너스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플러스일 때는 중앙 정치인에 대한 선호가 있어요. 지역에서도 지역 정치인만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근데 또 오면은 너 항상 중앙에서만 자꾸 놀더니 왜 또 선거 때만 이쪽으로 와, 이런 이미지가 또 있거든요. 있어요. 그게 스페인에도 소문이 났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인민박진 사장님, 한인민박진 사장님이 이용섭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내가 들은 소문은 그 사람은 저 선거 때만 와가지고 인사하고
간다고 하더라. 그거 맞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 한국 떠나오신 지 얼마나 되신 분이에요? 한 10년 됐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후보들을 평하는 게 굉장히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이제 레이스에 전부 다 임하고 있지 않고 또 어떤 메시지로 어떤 그 시정과 관련한 구상이 있는지 전혀 지금 사실 알기 어렵고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라거나 이런 내용들로만 평가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감자 말에 좀 동의하는데 물론 이제 빼빠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구도라고 하는 거는 구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민주당에서 예컨대 윤장현 시장이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다른 민주당 후보군의 표를 윤장현 시장이 그 정도로 흡수할 수가 있냐, 흡수력이 좋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 또 반대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사력을 다해서 싸울 건데 거기서 이제 중량감, 똥볼을 많이 찼기 때문에 그렇죠. 예.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중량감 있는 이제 그런 뭐 박주선 의원이나 이런 사람을 이제 세우면은 또 그거는 이제 그 판은 또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하는 이제 것이죠.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자면 국민의당에서 후보가 된 사람이 광주시장으로 당선되는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1위부터 5위, 6위, 4위 민주당 후보들, 이 후보들 중에서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것은 호남 정치를 자기 것으로 확실하게 가져오는 이 지방선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정확하게 이 자기 당의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이걸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후보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앞으로의 선거 운동이나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전투들이 진행될 텐데 그 전투에서 민주당이 과연 그냥 이걸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보다 더 개혁적이고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개입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이 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큰 변수는 아니어도 지금 민주당이 광주에서 국회의원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한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직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그 밑바닥의 그런 조직력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제가 저 추석 연휴 기간에 국민의당 쪽에 계신 분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아는 그분이죠. 그 30%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고도의 그 디스인가요? 아니면 누구를 디스해요? 국민의당. 디스는 아니죠. 자기들도 현실을 알아야지. 지금 아니. 지지율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얼마나 나올 거냐가 변수가 아니라 국민의당 현직 국회의원으로 뼈를 묻을 생각이 있을까?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철이 오면 굉장히 복잡한 합종 연행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무시할 수 근데 없는. 합종 연행을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받아줘야지 합종 연행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건데 받아줄 생각이 지금 별로 아니 없잖아요. 최근에 논란이 지금 됐었던 게 있잖아요. 없겠죠. 바른정당 근데 딜하려고 합당설. 그러니까 바른정당 합당설에 나온 이유가 사실은 민주당으로 매끄럽게 못 들어가니까 바른정당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더 정확히 말하면 원래 민주당이랑 합당을 해볼까 하다가 바른정당이라고 하면 더 높게 나오니까 아니 이럴 수가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 놀라셨다는 거 아닙니까? 방향을 틀어 말어 이러면서. 어쨌든 오늘은 주로 광주시장 후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은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정세나 분위기들도 좀 이후에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전통적 의미에서 지방선거를 우리가 보통 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 그러할 거냐? 그러겠죠. 조금 빨라요. 2018년 6월이라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내려갈 일만 남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직무 수행 평가가 93% 지지예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남 광주 쪽 민심이. 근데 최근에 이제 신고리 재개나 또 사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민심이 요동칠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고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에 뭐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지만 여태까지 이제 명확한 가시적인 내용들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더 살펴볼 내용들도 있고 뭐 할 이야기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어떻게 해요? 정의당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이야기를 하나 한다는 거 깜빡했는데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이
이용섭이 가져간 퍼센티지가 가장 많아요. 39%. 그래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그게 이용섭 씨가 정의당 지지자들에게 이용섭 씨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상대 정당들은 이미 가시적인 후보군들이 형성돼 가지고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의당은 사실 이 여론조사에서 아직 후보군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뭐 언론을 통해서 스크린해 보면 지금 이제 현재 시당 대변인하고 있는 나경채 전 공동대표랑 강은미 전 지금 현 부대표가 정의당에서는 시당 후보군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은 이제 민주당이 광주에서는 집권 여당의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대안적인 어떤 광주시정과 관련해서 정의당의 역할이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이제 소수 정당들이 원래 이제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레이스에 늦게 참여하는 편이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 얘기 또 해야죠. 다음에. 그러죠. 네. 네. 저희 공개 방송 하는데 나 갑자기 느닷없이 좀 저희가 그 시즌 이제 오픈하고 나서요, 뭐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또 좋은 날 잡아서 저희 청취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귤팟을 많이 아껴 주시는 분들과 조촐한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렇게 말만 했었던 공개 방송 저희도 합니다. 네, 언제죠? 11월 3일. 네. 3일. 저희 제목이 뭐죠? 제목. 왜 말을 안 해줘? 아니 저 사투리가 지방선거 끌텅을 파보라. 네네 네이티브 스피커님께서 또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지방선거 끌텅을 파불어. 네, 이 주제로 네. 뭘 파보라? 지방. 끌텅을 끌텅이 뭐예요? 끌텅 끝까지. 뿌리 끝까지. 그러니까 어떤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의 사투리야? 그러지. 아니요, 뿌리를 끌통이라 그런가? 끌텅 끝까지 밑바닥까지 파분다는 말이 밑바닥 말이. 한 번 더 한지 네이티브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지방선거 끌텅을 파분다고. 너도 끌텅 파볼래? 네, 그래서 이런 주제를 할 건데 공개 방송이라서 아마 다들 편안하게 참석하실 수 있을 텐데요. 굉장히 좋은 장소에서 저희가 하죠. 그러죠. 네, 혹시 그 본량의 더하기 센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들어봤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광산구 쪽에 있는데요. 본량에 있는 그 주민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어져 있고 더하기 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량 더하기 센터에서 저희가 11월 3일 날 시간이 저녁 7시 반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귤 까는 방송 시즌2 공개 방송으로 지방선거 끌텅을 파보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저희가 광주 끝터리에서 끌텅을 파불겠습니다. 끌텅에서 끌텅을 파. 네.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런저런 궁금한 내용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 편안하게 나누는 자리 될 텐데요. 아이들 데려오시기도 좋고 공간도 넓으니까요. 주차하시기도 편한 곳이니까 그러지.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에 또 아이들이 좋아하잖아. 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팟캐스트 들으실 수 있는 팟빵에서 저희 귤 까는 방송 게시판을 이용해서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드리면 010-3114-9371 010-3114-9371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 공개방송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체는 더하기 지구 운영협의회고요.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관해서 광산구의 후원을 받고 하는 방송인데 이래도 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난 은근히 걱정해. 우리 스페인 한인 민박집 사장님이 독립성을 지키라고 했거든. 네, 조촐한 자리에서 저희 또 공개 방송 준비하는 것으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나요? 아니 우리 좋아. 다음 주 금요일이 그 끌텅을 파보라 아니요? 네, 맞아요. 그게 아마 이제 파일로 올라가겠죠? 네. 파일로 올라갈 것 같고 지방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 그 이미 본격적인 레이스는 시작됐죠. 물밑은 뜨겁죠. 예, 굉장히 이 특히 민주당 당원 가입 때문에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지역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해. 예, 특히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주시장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방송 공개 방송 특히 이런 거 와주셔라. 지지자들을 몰고 와주셔라. 거기서 새 대결을 한번 봐보겠다. 오늘 방송 분량 넘었다고 알았어, 아까부터 알았어. 얘기했잖아. 그만. 아니 그걸 파야지. 분량 안 나올 때만 해 그런 거. 아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거 안 해?
네, 저희 귤 까는 방송 들으실 수 있는 팟캐스트 팟빵 있고요. 또 아이튠즈에서도 검색이 됩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귤 까는 방송 후원해 주시거나 또 응원해 주시거나 또 방송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실 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좋아요 버튼 그리고 후원하기 버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스트리밍보다는 다운로드해서 들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저희가 광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알리거나 홍보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귤 까는 방송 게시판을 이용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은 약간 몸 푸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